오늘은 뒤끝 김민기라는 제목으로 이 뒤끝이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에 돌아가신 그분을 깊이 추모하는 마음을 담아서 그분이 생전에 우리에게 남겨줬던 노래나 그 말들을 재료로 삼아 가지고 나의 삶의 그 뒤끝이 되어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나의 삶을 든든하게 뒷받침해주는 뒷배라든가 끝까지 나를 밀고 나가게 하는 그 뒷힘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가져볼 수 있을까? 좀 힘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내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관점에서 함께 생각하고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뒤끝 김민기라고 하는 것은 SBS 그 다큐의 제목이기도 하죠. 이 다큐가 뒤끝 김민기라고 하는 다큐가 나가는 과정에서 7, 80년대의 청년, 중년층이었던 사람들은 그 군사 독재 시대를 그 어렵고 힘든 시절을 견뎌내는 과정에서 이 김민기의 노래가 얼마나 든든한 울림을 주었는지 그 영향력을 잘 알 겁니다. 그래서 소외계층들과 함께 또 가장 그 투쟁적이어야 할 때, 가장 어려운 시기에 힘을 얻어야 할 때 그의 노래와 그의 삶이 얼마나 뒷전에서 큰 힘이 되고 울림이 되었던가를 떠올리면서 눈물을 훔치기도 하고 또 새삼 김민기라고 하는 사람의 노래와 그 삶의 이력에 대해서 재조명하면서 공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다큐에서는 주로 이제 그 군사 독재 시대의 가장 서정적인 울림으로 가장 넓게 또 깊은 울림을 주었던 그런 그 대사회적인 정치, 사회, 문화적인 영향력에 대한 평가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또 한편으로는 가장 낮은 자세로 가장 그 소외된 서민들과 함께 했던 그 삶 자체가 너무나 겸손하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인간적인 덕성을 갖춘 그런 모습이 아니었겠는가 하는 관점에서 대사회적인 영향력에 대한 또 인간적인 평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끝 김민기라고 하는 것은 그런 그 김민기라고 하는 사람의 삶을 상징적으로 코드화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번 영상에서는 어떤 그 이런 사회적이고 어떤 그 인간적인 평가 이것에 주력하기보다는 뒤끝 정서로서 살았던 그 뒤끝 정서라는 게 과연 뭘까? 그것이 나에게 어떤 삶에 힘을 줄 수 있는가?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은 이제 그 김민기 추모의 각계의 활동들이 있었는데 가장 눈길을 끄는 것 중에 하나가 가톨릭 이병호 주교가 김민기의 삶을 가톨릭 신자는 아니었지만 가장 믿음으로 산 삶이었다. 가장 신자다운 신자였고 요한이 선구자였다면은 후구자 정도는 충분히 될 만한 성자의 삶이었다라고 평가를 한 그 설교 내용이 기억에 남습니다. 근데 이 말은 사실 가장 뒤편에 서서 돌봐주는 역할에만 머물고 뒤치다거리만 했지만 그의 삶이 결코 그런 것만은 아니고 그의 삶의 내면에서 중심에 우뚝 자리 잡은 내면에 든든하고 단단한 힘이 있었던 삶이다 라고 읽혀집니다. 저에게는. 그래서 이 뒤끝이라는 것은 오히려 내면의 중심에 이른 자, 가장 내면에 든든하고도 단단한 내면의 정서를 갖춘 사람의 뜻으로 읽혀집니다. 그러면 이 뒤끝 정서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뒤편에 서서도 일관되게 삶을 살아갈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뒤끝의 정서를 형성하려면은 어떤 특징 등이 있을까를 김민기의 노래나 그분의 말을 재료로 삼아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째로 일관되게 내면의 중심 정서에 이른 것을 우리가 뒤끝 정서라고 한다면은 꼭 앞뒤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중심에 이른 내면의 단단한 어떤 정서 체계를 이룬 것이
D컷 정서라고 한다면은 그 D컷 정서의 첫 번째 특징은 내면의 가장 근원적인 것에 자리 잡은 자기 내면의 중심 정서를 뜻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 이슬 같은 노래에도 그 가장 순수한 아름다움이 있죠. 그리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눈물과 서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삶이 있고 그 묘지 같은 것이 나오잖아요. 죽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장 순수한 내면에 자리 잡은 그 내면의 가장 중심된 자기의 순수 정서를 발견하는 것, 그것이 바로 D컷 정서, 가장 중심된 내면 정서를 형성할 수 있는 바로 첫 번째 작업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김민기 선생님이 생전에 들불 야학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학교에 가지 못하는 공장 노동자들과 함께 그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학생들을 일깨웠던 그 가르침 중에 계산대로 살지 말고 느낌대로 살아라, 이 말이 가장 그 인상 깊게 남는다고 고백을 한 그때 배운 학생의 증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산대로 살지 말고 느낌대로 살아라, 흔한 말인 것 같지만 우리의 생각보다도 저 그 밑에에 깔린 자기 내면의 깊은 정서에 이르면은 가장 중심된 정서가 있다는 것이에요. 가장 내면의 중심 정서의 느낌을 찾아서 제대로 느껴주면은 바로 자기 중심이 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장 무엇을 원하는가, 내 느낌에 어떤 것이 가로놓여 있는가를 발견하는 것, 자기 내면의 중심 정서를 찾는 것, 그것이 내면의 단단하고 든든한 정서 체계를 이루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이 D컷 정서라고 하는 중심 정서를 확립을 하려면은 나를 아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나를 아는 것 자체가 중심 정서를 발견하고 찾을 때에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김민기 선생은 자기가 워낙 저음이기 때문에 굉장히 나지막하게 저음으로만 되기 때문에 상록수처럼 맑고 어떤 그 힘찬 의지를 지닌 노래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노래를 하는데 익숙지가 않다, 맞지 않다 해서 맑고 청아한 음을 내는 그 양희은에게 곡을 이렇게 내줬고, 또 여러 대중들에게 취향에 맞는 노래를 요구대로 해줘야 대중 가수인데 나는 저음으로 된 노래밖에는 못한다, 이렇게 자기를 알았기 때문에 앞서서 노래를 부르지 않고 언더에서만 이렇게 불렀던 것이죠. 그것은 자기를 안다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자기를 알았을 때 비로소 남에게 손을 내밀 수도 있고 남에게 줄 수도 있는 힘이 생기는데, 그것이 바로 자기 중심 정서, 내면의 깊은 그 중심 정서에 이를 때에 비로소 나를 알게 된다는 뜻으로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민기의 노래를 들으면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어떤 그 탁하고 흐린 것이 가라앉을 대로 가라앉아서 맑고 고운 서정성을 느끼게 된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게 바로 자기 내면의 중심의 정서를 알았을 때 가능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D컷 정서로서의 중심 정서를 형성하려면은 치열함의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 치열함의 정신도 중심 정서를 알아야만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김민기 선생이 그 돌아가시기 전에 했던 말 중에 기억나는 것은 고맙다, 할 만큼 다 했다. 그래서 동숭동의 그 학전이라는 연극단체, 그리고 자기의 생전의 노래들, 그리고 자기 삶에 대한 마지막 정리의 말을 할 만큼 다 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고, 또 자기 삶을 정리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치열하게 자기 내면의 중심 정서에 입각해서 완전 연소를 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중심 정서를 찾고 치열하게 그 느낌으로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는 그 힘을 가질 때 마지막 순간에도 자기 정리를 할 수가 있다. 이것은 자기 치열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 치열한 삶은 바로 D컷 정서라고 하는 내면의 중심 정서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이 D컷 정서를 이루기 위해서는 희망과 어떤 의지, 이것을 다 포함해서 생명력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내면의 정서에는 생명력이 있음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 상록수라는 노래도 이제 그 노동자들이 결혼하지 못할 때 합동 결혼식에서 김민기가 나가서 저들의 푸르른 솔잎을 보라, 그리고 마지막에 끝내 이기리라 라고 하는, 낙관주의는 아니지만, 근거 없는 낙관주의가 아니라 우리 삶의 가장 깊은 곳에는 나의 생명력을 온전히 발휘하고 싶다는 희망과 의지를 포함한 우리 내면의 생명력이 우리가 온몸 전체에 흐르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은 자기의 중심 정서 체계에 근접을 할 때에만 느끼는 것입니다. 좀 과장돼서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손끝을 움직인다거나 발가락을 움직인다거나 이렇게 몸을 이렇게 뒤척인다거나 일어날 때에도 자기의 생명력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자기의 중심 정서를 느끼고 그것을 찾는 일에 주력을 해야 된다. 그럴 때 가장 치열하고 가장 그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김민기의 노래와 말을 중심으로 그 뒤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회적인 평가나 인간적인 평가를 넘어서서 우리에게 나의 뒷배가 되어주고 나를 든든하게 밀어주는 뒷심이 되어주는 바로 그것, 내면의 든든함과 단단한 내면의 정서 체계를 뒤끝 정서라고 좀 정의를 하고 함께 살펴봤는데요. 흔히 우리가 자기의 이름 앞에 어떤 수식어를 많이 붙이기를 좋아합니다. 말하자면 가장 그럴듯하고 가장 내세우고 평가받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수식어를 내세우기를 좋아하는데, 사실 뒤끝 정서에는 그런 게 필요치 않습니다. 나의 내면이 든든하게 자리 잡고 있고 또 나의 내면을 중심 정서를 계속 발견해 나가는 과정에서는 굳이 그렇게 내세울 필요가 없죠. 굳이 앞에 설 필요도 없습니다. 언제나 중심에 있으니까요. 자기 내면의 중심에 확고하게 자리 잡을 때 우리는 그렇게 자신감이나 자존감을 상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자기 내면의 중심 정서를 알고 느끼고 나를 알고 치열하게 중심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그 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김민기라고 하는 한 예술가의 삶을 깊이 추모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나의 뒷배가 되어주고 끝까지 나를 뒷받침해주는 그 뒷심이 되어주는 나의 뒷끝 정서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 그것은 무엇일까를 생각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